네, 앞서서 거시적인 측면을 예리하게 저희가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김한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대세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하락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하락 언제까지 할 거라 보시나요? 저는 일단 이번 한 10월 달 한 달 정도 저는 좀 이런 좀 다소 부진한 장세가 지속되고 좀 요거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다시 좀 더 주시장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좀 요거에 대한 이유는 물론 뭐 헝다 사태도 있고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수급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10월 초부터 좀 정부 차원에서 증권사 신용 공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보수적으로 하고 뭐 각종 이제 CFD 같은 파생 상품이나 또 은행권에서 대출 좀 규제하면서 전반적인 좀 수급을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특히나 좀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 좀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용 공여 CFD 축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시장의 이런 문제점들을 대비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개인들은 사실 지금 신용 거래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신호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때 한 달 전쯤에 나왔을 때도 레버리지를 쓰시되 좀 부담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해도 뭐 한 절반 정도나 아니면 좀 하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요즘에 좀 개인 투자분이 너무 좀 이렇게 불리시하게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좀 2배, 3배 쓰시다가 이렇게 좀 이런 장에 좀 최근에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실적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종목들에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게 또 희비가 엇갈리게 되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이제 리오프닝 준비하니까요. 또 이제 기업들도 다시 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정상화돼서 이제 정상화에 대비해서 투자도 좀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는 딱히 뭔가 뭐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의 컨센서스를 미스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좀 지금 이런 대외발 좀 악재나 수급상의 이슈 좀 이런 좀 센티멘트적인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제 그래프로 방금 봤는데 저는 이 차트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거래의 거래량 이게 외국인과 기관과 개개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걸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지만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항생 지수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시아 시장이 니케이도 지금 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중국에 연계된 문제인지 미국과 연계된 문제인지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디 쪽이라고 보십니까? 둘 다일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둘 다인데요. 일단 특히나 좀 최근에는 중국 헝다 이슈 때문에 일단 이제 뭐 홍콩이나 이런 중국 증시가 개장해서 한 10시쯤 하게 돼서 좀 조정을 받으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까지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금 당장은 좀 중국 쪽 이슈가 좀 더 일단 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코스닥에서 그래도 가장 살아남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콘텐츠, 미디어 쪽을 꼽을 수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확실히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7일 날 지미쇼에도 이제 인터뷰가 공개가 되는데 관련주들이 언제까지 랠리를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이게 콘텐츠,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 또 확산이 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오징어 게임 계기로 해서 그때 넷플릭스의 이런 고위급 임원들도 언급을 했지만 한국 콘텐츠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 마치 이제 과거 이제 BTS 때문에 K-팝이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도 단순한 이게 반짝 돌풍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로서 이제 장르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나 아니면 드라마 관련된 특수기술 이런 쪽 하는 쪽이 좀 최근에 주가가 좋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넷플릭스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나 기타 글로벌 OTT로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콘텐츠 수요의 아시아 콘텐츠 수요의 최소 절반을 한국 시장에서 조달하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과
주가가 둘 다 동시에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 그 저 만두만 먹던 영화 제목이 뭔지 기억나요? 올드보이요. 올드보이. 예. 올드보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생충, 예. 미나리, 예. 영화 쪽으로 컨텐츠가 이미 사전에 조짐을 보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적 컨텐츠는 뭐 잘 아시겠지만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BTS까지. BTS까지 지금 쭉 흘러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할리우드나 미국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의 컨텐츠 시장을 충분히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굴해 드려야 될 거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그런 유망 종목도 한번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 오셨습니까?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넷플릭스 관련해서요. 당장에 A 스토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잠깐 제가 방송 전에 나왔는데 이번 달 23일에 전지현 씨가 주연한 대작 드라마 지리산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리산 관련돼서 일단 흥행 여부 그리고 흥행이 좋을 경우 해외 판권 및 글로벌 OTT의 이제 공급 여부 일단 그게 좀 일단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봐야 될 종목이 제이 콘텐트리입니다. 제이 콘텐트리가 올해 11월 달에 그 배우 유아인 씨가 주연하는 지옥이란 드라마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또 제이 콘텐트리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큰데 또 주연도 유아인 씨고 또 감독분도 과거에 부산행 같은 거 제작하셨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감독지나 뭐 배우나 그리고 제작사 모든 게 또 규모가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제이 콘텐트리에서 11월 달 방영하는 넷플릭스형 드라마 지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그 추석 연휴 때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해서 그 다음 날 딱 다음 주에 장이 열리고 나니까 좀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제이 콘텐츠에 대한 매수를 빠르게 들어가셨더라고요. 벌써 물론 A 스토리도 좋지만 그래서 A 스토리랑 제이 콘텐츠리 일단 이 두 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크로적인 부분을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거래소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면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들은 이쪽에선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요. 그럼 하반기도 이제 다 거의 다 지나갔지만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하반기는 중소형주가 좋고요.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규제에서도 좀 자유롭고 여전히 그래도 개인 위주의 장세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역시 메타버스 ESG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더 수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중소형주 집행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전 중소형주가 올해 하반기 남은 3개월 동안도 훨씬 더 대형주보다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시는 동안에 아마 차트나 가격 변화를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에서 그렇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 연구님이 보시기에 탑픽이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종목 좀 특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와 ESG 중에 하나인데 일단 메타버스에서는요. 게임이 가장 큽니다. 뭐 최근에 이제 게임 IP에서 뭐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데브 시스터즈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중간 중에 조이시티인데요. 이 게임주인데 이게 모바일 게임 위주인데 일단 그 여기서 출시한 건십 배틀 웰페어 웰페어 그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프로젝트 M, 프로젝트 네오 같은 신작 출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 디즈니와 픽사의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디즈니 나이츠 사가라 그래서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위메이드나 펄어비스나 데브 시스터즈 같은 대형주 게임주의 흐름도 좋지만 또 조이시티 같은 중소형주 게임주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ESG 관련된 건데 나노신 소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응급제 아닌가요? 관련. 맞습니다. 요게 CNT 도전체 하는 데인데 이 배터리 만들 때 음극 실리콘 할 때 이게 필수인데요. 여기에 주요 공급처가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재료도 최근에 주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요 대주전자 같은 재료도 올해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캐파를 20배가 정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되면 나노신솔에도 관련 매출이 20배 최소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뭐 대주전자 해류양 제향 이슈도 있고 또 해외양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또 이런 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고 ESG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0월 달에 IPO가 있는데 이제 대여보다는 중소형 쪽의 IPO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모주 광풍이 이제는 이제 좀 수천 대 1 했던 경쟁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주 아직도 매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는 공모주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따져보시고 또 이제 막 경쟁률 체크하셔서 해가지고 하는데 전 여전히 매력은 있고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때가 시몬느 액세서리라고 우리 명품 핸드백 OEM 업체 그거랑 그리고 엔캠이라 그래서 2차 전지 전액 그리고 GI텍이라고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관련된 전국력 부품 업체 요 3개 정도가 일단 좀 올해 10월 달 상장하는 업체 중에 좀 핫할 것 같고 좀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좀 연장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좀 그래도 공모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핵심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공략하라. 중소형주 안에서 메타버스와 ESG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라. 앞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 종목은 특정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보유 이거를 중기로 가져가는 게 옳다고 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숨을 고르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막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적어도 한 중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기 아니면 장기인데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매수는 하시되 과도한 레버리지 신용은 좀 자제하셨으면 현금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좀 본인이 감내 가능한 그 정도 레버리지 선에서 하면 설령 단기적으로 좀 예상치 않던 주가 흐름이 와서 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버티셨다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실적 성장과 주가 모멘텀이 와서 주가가 성장하면 충분히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당연히 중장기 투자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